자, 일단은 이거를 멈춰두고 사연 읽기 이거 그래도 화면에 띄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글 써주신 거. 아, 그리고 어차피 야, 부금 족같아? 이건 어때? 아, 야, 그런 방법이 있네. 메모장에다 복붙 하는 방법이 있네. 너 천재다. 자, 일단은 비밀글 아닌 거부터 보면은 안녕하세요, 영주님. 사연공장 1회 우승자인데요. 제가 인생에 특별한 굴곡이 없어서 딱히 사연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썼던 사연 재탕해도 될까요? 야, 사연. 야, 이 새끼 졸라 웃겨. 사연. 제목 사연. 왜 이래. 야, 나 사연 패한 거. 사연 패. 어쩌라고 사연 패한 거. 그래서 사연 패할 수도 있지. 자, 제대로 된 사연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사연. 얘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얘들아? 아, 사연 순서대로 읽지 말라고? 아,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사연 순서대로 안 읽을게. 너 방송 세팅할 줄 모르니? 왜? 아, 왜? 이렇게 하자며. 메모장에 복붙해서 하자며요. 왜요, 왜 또? 아, 폰트 줄이라고?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아, 인트로부터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사연 읽기. 저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서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연 총 3개를 채택해서 햄버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까요? 미친 코북이려나 반갑다. 제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테러했다가 고소당한 썰입니다. 진짜 악질 새끼구나. 자, 잡담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시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당시 유행하던 페이스북에서 그분들을 보고 자란 저는 그들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롤모델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한심하지만 그 당시 초딩이었던 저는 그들의 현란한 패드립 실력에 반해 그들을 동경하게 되었고, 저는 그들을 보며 일진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왜소한 몸짓과 소심한 성격 때문에 일진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저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며 흔히 말하는 내상 일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취미가 서든어택에서 욕받기, 인터넷에서 시비 걸기였고, 어른들 앞에서는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지만 인터넷 세상에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나쁜 말들을 마구마구 하는 씹새끼였습니다. 그렇게 내상에서 온갖 폐악질을 부리며 시간을 보내던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입학한 중학교는 남유공학이 아닌 남중이었는데요. SNS의 폐 그 자체였던 저희 남초딩들이 모이니 그야말로 시궁창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에서는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서 부모 욕까지 온갖 저급한 말들이 오갔고, 그들에게 동화된 저는 결국 인터넷 세상에서 내뱉던 말들을 현실에서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웃긴 걸 찾았다며 단톡방에 웬 유튜브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링크를 눌러보니 그냥 흔한 잼민TV였는데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는 더 이상 초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도취되어 있었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신들의 초딩 시절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아이를 조리돌림하였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조리돌림한 거야? 그러던 중 저희는 그 잼민TV님이 운영하던 오픈 채팅방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 쓰레기다. 자, 누군지는 이거 익명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 시절 인터넷 세상에서 키보드 배틀을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천벌받을 나쁜... 그 잼민TV님은 톡방을 폐쇄하고 유튜브를 접는다고 영상까지 올리게 됩니다. 너 잘하냐 이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식은땀이 뻘뻘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 그 잼민TV님 부모님께서 오픈 채팅 테러 사건을 알게 되었고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상 일진 시절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며 지내던 중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이 저를 도운 것인지 그 잼민TV님께서는 유튜브에 자기한테 사과를 한다면 선처해 주시겠다며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올린 채팅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과문과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 잼민TV님은 제 진심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YT 하늘바람님께 하늘바람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채널을 삭제하셨더군요. 저는 당신에게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했지만 당신은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죠. 저는 그때 당신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새끼 근데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전영주, 김남영 제외 상처를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착하게 살 거예요. 저의 철없던 시절 부끄러운 과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는 진짜 쓰레기다. 응? 가만히 있는 초등학생한테 패드립하고 욕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사연 읽어봤고, 사연을 순서대로 읽지 말아달라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안 읽을게요. 자, 이건 사연이 아니고 이것도 사연이 아니고 자, 이것도 사연이 아니고 씨, 얘들아. 야, 나는 사연이 야, 이것도 사연이 아니고. 아, 야, 사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제 20살 대학생이 된 22학번입니다. 야, 22학번이야? 야, 나 16학번이었는데 22학번이야? 고1 때 멍청해서 썸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썸이 깨진 썰입니다. 자, 닉네임은 뭐라고? 아, 야, 근데 내가 그냥 읽기만 해도 돼? 이걸 안 띄우고? 메모장 안 띄우고? 원래 그렇게 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 이거 띄워놓고 해? 진짜 이거 사진만? 사진 너무 못생겼잖아.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의 사연입니다. 크기 맞추자고. 야, 이걸 너무 키우기엔 좀 그러지 않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자, 저는 위에 2년 차이의 누나가 있고 누나랑 친하게 지냈기에 중학교 시절까지 여자애들과 노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나 연애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늘 여자애들과 친하게 친구로만 지내는 사이로 학교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공학을 나온 저는 주위에 남중 졸업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는 남고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도 제가 남고에 가길 바라셔서 남고로 입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보내던 중 저는 남자아이들과 쿨한 성격과 털털한 성격을 좋아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여자애들보다 못한 짓을 하고 다니는 애들의 모습을 보고 진절머리가 날 때쯤이었습니다. 선생님 재밌게 읽어달라고?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재밌게 읽어? 선생님께서는 제 활발한 성격을 보시고 여름방학 때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하셨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기에 바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2주가 흐르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교육청역 문화 건물 같은 곳을 갔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한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엔 명찰이 있었고 그곳에는 땡땡여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고만 참석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던 제 내리에 여고라는 글자는 제 몸을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일주일의 짧은 프로그램 속에서 진서라는 진서는 이제 가명입니다. 가명. 진서라는 아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진서는 제 바로 옆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방학 기간 거의 매일 만나서 밤까지 놀다가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방학이 끝났음에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는 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선의 학교까지 가서 같이 하교를 하고 산책하고 집으로 귀가를 했으며 서로 손을 잡고 걸었으며 주말에는 만나서 카페를 가고 영화도 보았고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신발도 깔맞춤 하면서 신는 등 여자친구 아닌가 이 정도면? 하지만 연애 경험 한 번도 없었던 저는 이것이 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저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자, 그렇게 1주, 2주 흘러 2달 정도가 되었을 쯤 이제는 새벽에 매일 전화까지 하기 시작했음에도 저는 진서가 여자로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진서는 눈도 크고 코도 높았으며 입술도 도톰하니 이쁜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영화 알라딘이 개봉했었고 알라딘을 보고 싶어 했던 저는 당연하게도 진서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진서는 한 번 더 보고 싶다면서 심야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관심을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머저리같이 영화 같이 볼 사람이 생겨 신나있고 고맙다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집이나 가자는 뇌 빠진 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새끼 또 시작이네요. 또 시작이야. 안 되겠다. 그냥 또 시작이야. 또 야 니들 사연 읽을 때 막 슬슬 노잼 이러면 기분 좋냐? 시청자랑 합방이야. 이것도 합방 콘텐츠잖아. 시청자들의 사연을 읽는 건데 새끼들이 아주 안 되겠어. 자, 영화를 보기로 한 당일 진서와 저는 11시에 만나서 근처 CGV에 들어가 알라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서는 피곤했는지 중간에 꿈뻑꿈뻑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어깨에 기대게 할 텐데 그때 저는 멍청하게도 그냥 자는갑다 하고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영화 폭죽 소리에 진서가 깨어났고 진서는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영화에 막이 내리고 신난 저는 진서에게 너무 재밌다며 조잘거리기 시작했고 진서는 웃으면서 제 얘기에 호응을 해줬습니다. 자, 영화관을 나와서 늘 있던 것처럼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제가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전 그때 새벽 2시가 넘어 아버지에게 문자가 와 있는 상태라 정신이 그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여서 고백이고 뭐고 집이나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5바퀴 정도 돌았을 때 진서는 제게 한 바퀴만 더 돌자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산책을 하면 제가 한 바퀴만 더 걷자, 좀만 더 있자고 얘기를 했지 진서가 좀 더 있자고 한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전우무했던 전 그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 많이 걸으면 좋지 라는 생각으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10바퀴 이상을 걸었는데 저는 진서에게 시간이 3시 반이 돼간다며 이제 슬슬 집에 가자 얘기했고 진서는 알았다고 하고 서로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진서의 연락은 점점 뜸해져 가는 도중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친해졌던 진서 친구가 제게 진서가 불편해한다며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가 왔고 더 이상의 연락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인연이 끊어지며 연애에 대한 가망성도 끊어졌습니다. 적으면서 너무 노잼 냄새 나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영화 보고 10바퀴를 돌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진서가 사연자님 불편해하고 서서히 연락이 끊기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신호가 오길래 느긋하게 똥을 싸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똥이 좀 이상했어요. 똥이 얼마나 큰지. 똥이 장에서 맞춰 나온 게 아니라 장이 똥 모양으로 맞춰 나온 느낌이었어요. 사연이 아니네 이건. 엘레강스 파메님의 응원. OCHER로 야시바라 채팅 좀 풀어라 이러면 뭔 의미가 있냐 좀. 아 니들이 그니까 채팅을 노잼 슬슬 함 이렇게 치면 안 되지. 한 번만 더 계속 그런 채팅 보이면 나 또 다시 채팅 막는다 진짜로. 야 이거 무슨 사연이니? 똥구멍에서 똥이 안 빠져서 이걸 손으로 빼려고 하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그대로 앞으로 굴렀어요. 놀라서 응꼬에 낀 똥은 생각도 안 나고 화장실 천장을 보는데 왜 내가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지 현자 타임이 오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영주 누나랑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낀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답변해주세요. 결혼 안 해주면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야, 이 사람은 사진까지 붙였는데, 사진까지?
공포 사연 써왔다. 영주야. 초장문의 노잼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줘. 난 본가 가서 다시 보기로 볼 테니까 남겨놔. 안 읽어줘야지. 야, 이건 무슨 사연이니, 어? 안녕하세요. 코 큰 종아리 괴물 바다 코끼리씨. 오늘은 중학교 때 저의 은밀한 취미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제 나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저는 한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에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노팬티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팩트 체크. 그 당시 저는 평균 체중에 해당하고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노팬티로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주님. 메모장 복부 타는데 존나 가독성 떨어져서 제 건 그냥 읽어주세요.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친 새끼였습니다. 5살 바둑알을 삼켜 배변으로 바둑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고 6살 유치원 학예 당시 제 부름을 듣지 못한 선생님을 부르려고 똥침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기구한 행동들을 했지만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13살,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만화책을 즐겨보셨나요? 저희 집에는 도라에몽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도라에몽의 도구를 통해 퉁퉁이와 비실이 그리고 진구가 즐기는 비현실적인 생활, 이것들은 저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시켰고 저는 이것들을 현실로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것들은 현실로 실행을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스몰 라이트를 통해 도시를 작게 만들어 도로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안전장치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게 뭔데? 자, 첫 번째는 최대한의 스릴을 위해 도로 위에 대자로 눕고 눈을 감는 것. 두 번째는 차가 다니지 않는 밤은 사나이답지 못하니 반드시 낮에 실행할 것. 세 번째, 혹시나 차에 밟혀 죽으면 도로 교통에 지장이거니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시도할 것. 하지만 제가 살던 도시는 1970년대 제5대 도시에 들어갔던 마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야, 너 그 많이 해라 너. 자, 다음 사연. 현재 5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마음이 줄어버렸어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헤어지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헤어지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인데 이 고민을 1년째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줄은 거는 여자친구가 신뢰를 하도 깨서인데
나도 즐겁게 바다에서 헌팅하고 여사친이랑 집에서 둘이 술 먹다 보니 이걸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야. 이거 고민인데, 고민. 아니, 근데 왜 그 고민을 1년째 하고 있지? 아니,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뭐. 영주애님 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제대로 읽는 게 없어. 다 제대로 읽었어. 아니, 이거, 야. 아, 이거 다 그럼 아까 그거 읽어? 저거 그 무엇이냐. 사연. 어느 날 평소같이 영주방에서 놀고 있던 와중 영주가 물을 뜨러 방송을 비운 사이에 심심한 나머지 일뿅뿅 단어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강제 퇴장까지 당해서 밴 풀어주세요. 아니 이 노팬티 사연은 야 자, 다음 사연. 사연 하나 띄워봅니다.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평소와 다름없이 방과후 활동, 로봇 과학 교실을 끝내고 하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그래? 아 겁나 뭐라 하네. 뭐 하나 할 때마다. 어? 왜 그래? 왜? 뭐가 문제야? 화내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보고 아 눈물 안 고였어. 눈물 고인 게 아니라 왜 자꾸 나한테 막 방송 진행 못 한다고 왜 그래? 어머. 채팅 끄고 싶어 그럴 때마다. 어? 아니 다른 거 읽고 그 나중에 읽을래 했어 지금 아 그거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 너무 조금 내가 봤을 땐 사연이라고 하긴 조금 아유 씨. 아니 다 읽을 건데 이거 조금 약간 좀 제대로 된 거 좀 읽고 나중에 그거 팬티랑 그거 얘기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뭐라 그러네. 좀 뭐 하나 할 때마다. 아.
알았어. 설명 못해서 미안해. 그래, 알았어. 미안. 자, 다음 사연. 자, 사연 하나 띄워봅니다.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평소와 다름없이 방과후 활동 로봇 과학 교실을 끝내고 하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평소와 똑같이 평화로웠어야 할 하굣길 풍경에 뭔가 수상한 것이 보였더랬죠. 그건 바로 아, 나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자, 그건 바로 학교 가장자리에 박혀있는 타이어에 앉아 울고 있던 저희 학교 전교 여자 왕따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왕따에게 사리에 맞먹을 만한 증오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그 왕따 덕분에 1학년 때 저희 반 여자애들에게 놀림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당시 저는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앞에 뵈는 게 없이 되는 대로 화장실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제가 들어간 화장실이 다름 아닌 여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이었는데요.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변기칸에서 그 왕따가 나오고 있었더랬죠. 악재에 악재가 겹쳐 그 광경을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목격당해버렸고, 저는 아이들의 가증스러운 그 입에 의해서 그 왕따와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코딱지를 파서 그거를 빨아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게, 너가 잘못해놓고 너가 잘못 들어갔잖아. 이 놀림은 거의 2주일 가까이 지속되었고, 심지어 코딱지건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남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어떻니?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야 했더랬죠. 이 선생님은 나중에 종업식날 강당에서 팔 부러뜨려서 복수했음. 고의는 아님. 자, 은혜는 잊어도 원수는 잊지 않는 게 남자의 도리라고 했던가요? 저는 그때 그 분노의 감정을 가슴속에 품고 초등학교 시절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그 왕따를 본 그날, 저는 눈물 콧물로 인해 더욱 못생겨진 그것의 얼굴에 품어두었던 그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커져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유구불보비장부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나요?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폭발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복수 방법을 떠올리고 학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문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머니가 풍족했던 저는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화약총 하나와 9개 한 묶음에 800원씩 하는 화약 두 묶음, 화약 한 개로 화약총은 8발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 왕따는 비명을 지르고 저에게서 도망쳤고, 저는 집요하게 그곳의 뒤를 쫓아가서 화약 한 묶음을 전부 써가며 처절한 복수를 했고, 저는 그 뒤 너무 기뻐 하늘에 남은 화약총 한 묶음을 쏘며 저의 복수를, 야 뭐야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복수는 허무할 뿐이란 대사가 종종 나오지만 철저한 복수만큼 기분 좋은 스트레스 해소,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디도 저처럼 학창시절 죽이고 싶었던 여하구 또는 남하구가 있었나요?
궁금해요. 영디 있다면 알려줘잉. 야, 너 이거 실화는 아니겠지? 자, 다음 사연. 잡설은 각설하고 나는 해병대를 나왔다. 군번은 14군번이며 연평부대 출신이다. 때는 내가 상병 짬이었던 시절 나는 폭군이었다. 그냥 후임들 가혹행위 존나 하고 악기발이는 기본이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폐쇄된 문화로 더 심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내가 개새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유독 내가 심하게 괴롭히던 후임이 있었다. 그 후임이 갑자기 나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세탁실로 부르는 것이었다. 감히 귀야 빠진 새끼가 해병 선임을 불러?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동행에 나섰다. 넌 오늘 해병 짜장을 먹게 될 것이다. 해병 짜장이 뭐야? 난 이놈을 응징할 생각이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야야, 안 돼, 이거? 아, 리방해야 돼? 아, 그건 아니야. 후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나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사랑해요. 새끼는 야 이게 공포사연이네. 공포사연. 이 부금 틀어주세요. 학창시절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때는 중학생 시절 한창 성장기를 거치고 있던 제 몸은 밤에 잠을 잘 때 항상 자주 욱신거리곤 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축구 같은 체육 활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유일한 취미였던 자전거는 항상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밤에 잘 때면 하체가 자주 욱신거렸는데 이 일이 일어났던 당일은 평소보다 더욱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빠르게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했던 저였기에 통증을 무시하고 잠을 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잠에 들었던 깊은 새벽, 갑자기 제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 겪은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방에 작게나마 들리던 시계의 초침 소리, 은은하게 들리던 가습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일절 차단된 이질적인 고요감, 분위기가 싸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비몽사몽하던 정신을 차리고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려던 그 순간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굳어져 힘을 주어도 아예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팔에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제 팔을 확인했습니다. 제 팔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팔이 서로 또아리를 튼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대요.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혐오감이 드는 상태. 양손이 또아리를 뜬 채로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침대에서 일어나 부모님에게라도 도움을 청해보려고 생각하던 그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렸다는 공포감. 분명 정신이 뚜렷합니다. 온 몸에 미친 듯이 힘을 주어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불러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공포감에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꿈이 아닐까라는 시덥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정신은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실제 현실임을 끊임없이 인지했고 그런 생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쯤 누군가 옆에서 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던 소리가 작게 웅얼거리며 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소리가 선명해질 때쯤 야! 저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며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팔이 왜 이래? 어머니의 놀라는 음성에 저도 급하게 팔을 확인해 보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양팔은 기이한 상태로 또아리를 튼 상태였고 피가 통하지 않아 양팔의 색이 이질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저의 양손이 극심한 고통의 비명과 함께 풀렸고 등교는 포기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저는 새벽의 기억이 아직도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본 바로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던 가위에 눌린 상태였고 울다 지쳐 잠이 든 상태로 어머니가 아침에 깨워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야, 너랑 밥 먹은 술 올려도 돼? 나랑 밥을 먹었어? 자, 다음 사연. 자, 일단 주하 사연 읽기를 한다길래 재밌었던 추억이 뭐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다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하는 거라 띄어쓰기 같은 사소한 부분이 틀리거나 가독성이 떨어져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저의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창 신선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는 나이였었죠. 저는 반에서 4~5명 친구와 친해져 그 친구들과 등교, 식사, 하교 등을 같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하면 그 친구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등교 때 집 방향이 같은 친구들끼리 PC방을 가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PC방을 가다 보니 이런 삶이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던 어느 날 같이 다니던 친구 중 하나가 우유 당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에게 반에서 우유를 몰래 안 먹는 애들이 많아서 남은 우유통들 때문에 무거워. 하교 후 우유 상자를 다시 가져가 놓기가 힘들다. 라는 불만을 매일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냥 힘들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며 어그로를 끌기 시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평소에 어그로를 자주 끌던 친구인지라 요번에는 어떤 참신한 소리를 씹으릴까? 그래, 너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디어는 다른 친구들이 먹지 않은 우유들을 챙겨가서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집어 던지고 놀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병신 같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재밌어 보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교 시간 저희는 급식실 뒤편에서 같은 반 학우들이 먹지 않은 우유들을 가방 속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이는 가방 속에 인당 2개씩의 우유를 챙기고 하굣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죠. 저희는 하교를 하면서 학교 주변 놀만한 공터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중학교가 도로변에 있는지라 주변에 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마땅한 공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우유를 어떻게 처리하지?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하다가 어느덧 집 근처 골목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치저치 고민하던 와중 갑자기 어떤 친구가 흥분한 표정으로 어차피 여기 근처에 CCTV도 없는데 이 근처 아무데나 던지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리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 말에 솔깃하긴 했지만 까딱하면 신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했고요. 그러던 중 우리가 서 있던 길에 바로 앞에 있던 하늘아파트 가명 하늘아파트에 살던 친구 A군이 갑자기 우유 하나를 집어들고선 우리 밑집에 사는 204호 아줌마 시댁년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204호 창문을 겨냥해서 있는 힘껏 우유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날아간 우유팩은 204호 창문에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창문이 우유 범벅이 되고 약간 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희는 좆댐을 직감하고 바로 도망을 쳤는데요. 다음날 그 아파트에는 우유 테러를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올라왔고 저희는 그날 그렇게 헤어져 그날 일은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유 테러를 당한 204호 아줌마에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 자 다음 사연. 사연이 이제 2개 남았는데 자 7월쯤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 친해졌습니다. 맥주 한잔을 하고 친해졌습니다. 여사친. 그 친구가 항상 먼저 놀러오고 보자고 하고 저는 그게 좋아서 자주 보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그 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져 제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친구는 스킨십도 먼저 하고 항상 먼저 절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친구에 비해 너무 떨어져 보이고 하찮게 느껴져 고백이라도 하면 친구로라도 못 남게 될까봐 두려웠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니 그 친구도 저에게 관심이 떨어졌던 걸까요? 먼저 오던 연락도 오지 않고 놀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 연락이 왔습니다. 나한테 할 얘기가 없냐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표현도 안 하고 수동적이었던 제게 질렸던 것이었습니다. 당일날은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연락해서 지금 마음이 없는 게 제가 변하면 바뀔 수 있는지 그 여사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장거리를 이유로 말을 돌리더군요. 너무 슬펐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표현했는데 남자가 표현 안 하고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떤가요? 남중남고 여자 경험이 없다시피 해서 잘 모르겠어요. 좋았다면 추억, 나빴더라면 경험이라고 수백 번 되뇌어도 앞으로 또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표현했는데 왜 어물쩍 넘겨?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영준이 뒤늦게라도 사연을 올려봅니다.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는 2014년 제가 고3이었던 시절에 저는 학업에 지친 나머지 친구들을 따라 질 나쁜 커뮤니티 사이트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은 엄마 걸고 안 해요. 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거를 읽기는 좀
당시 야 이거 읽기 좀 그렇다. 이 사건이 저는 졸지에 일병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그 친구 이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방구석에서 영주 방송이나 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방송이 왜? 그러니까 한 친구랑 친해졌는데 이 친구랑 이제 좀 이 친구도 그거였나봐. 그 사이트의 친구. 야, 이거는 좀 읽기가 좀 그렇다. 이건 넘어가. 이건. 읽어 줄게. 안녕하세요. 95년생 두청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반장으로 당선돼서 여러 업무를 맡았었죠. 그 중에는 학예를 준비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반장 선거에 나가서 1표로 부반장이 된 것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나대는 스타일의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예 때 보여줄 연극 기획 및 준비에 한창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나무 2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부들의 호감작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부들에게 연습을 하러 주말에도 나오자고 했지만 다들 놀러 가거나 학원에 가서 토요일에 나오는 건 여주인공 가로 열고 반에서 제일 이쁨 가로 닫고 과 몇몇 조연이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점심을 먹고 학교에서 만나 몇 시간 연습을 하던 와중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하나둘 떠나버리게 됐고 남은 건 저와 그 여주인공 둘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단둘이 대화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자기는 저녁을 안 먹어도 되니 1시간만 책상에서 잘 테니 꼭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 밖 분식집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친구의 목도 챙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그 친구는 자고 있었고 제가 사온 떡볶이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당시 문학소녀였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에 나오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목동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는 걸 지켜보는 순간 그 친구가 몸을 뒤척였고 저는 그 친구의 치마 사이에 하얀색의 무언가를 보았더랬죠. 그것은 제가 이때까지 본 어느 별보다도 빛났고 아름다웠고 뭐야 이게! 빤스를 봤다는 거야? 자, 다음 사연. 곤방아 영디. 현재 나이 23살.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꿈도 없이 살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 학창시절에도 당연히 공부하기 싫어서 시험 공부를 하루 전날 벼락치기 하며 시험을 매번 봤다. 당연히 시험 성적은 좋을 리가 없고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인문계로 가느냐 실업계로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저는 단지 야자하기 싫다는 이유로 실업계를 선택해 내신 성적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3이 되어서도 아무런 꿈이나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재수를 하여 수능을 본다거나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과를 선택해서 성적에 맞게 전문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빠른 99년생인 저는 98년생들이 다 술집을 가며 대학생활을 즐길 때 끼지 못하여 아싸와 다름없이 대학교를 지냈다.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여 키 173에 70kg까지 쪄본 적이 없는 멸치지만 해병대를 지원하여 군생활을 했다. 전역을 하고 바로 복학하기는 싫어서 1년 동안 집에서 게임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후 복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 남들이 과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며 제가 해온 것과 남들이 해온 거를 비교해보면 발밑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벽을 느낀 채 졸업은 여찌여찌 하였지만 이번 연도 7월 때까지 집에서 놀다가 그런 부모님께서 제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일이라도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제는 집에서 놀기엔 눈치 보이고 일단은 이교대 생산직에 지원해서 일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며 혼자 살아가기엔 부족함 없이 꿈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배움에는 때가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따보기. 가방끈이 짧아 필력도 구린 긴 글 참을성 가지시고 정성스레 읽어주신 영주님과 들어주신 주파르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나는 공부는 있잖아. 공부는 어렸을 때도 안 했으면 커서는 더 안 할 것 같거든? 난 내가 그랬으니까. 커서 하면 더 안 되지 않을까? 차라리 공부 말고 너 알아서 해라. 영디 사연 읽어주세요. 영디 이거 내가 잘못한 걸까요? 며칠 전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고기와 술을 먹으며 얼큰하게 취해있던 찰나 평소부터 유난히 명품 신상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름이 아닐까 술자리에서 또 이번에 산 명품 지갑을 자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술기운에 말했습니다. 신상을 그리 좋아하면서 왜 네 여자친구는 새거가 아니냐? 순간 정적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는 붉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후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영디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요? 미국식 쪼크인데 판결 좀 내려주시겠어요? 여기는 한국이잖아. 미국식 쪼크가 안 먹히지 않을까? 한국이기 때문에. 자, 사연. 안녕하세요 영두님. 저에게는 모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하고 전을 굽는데요. PC방에 가면요 맨날 롤체 폴가이즈만 합니다. 최근엔 마크까지 하네요. 이 모자란 97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지 않냐? 자 여러분들 커피 가져오고 나머지 두 사연 읽고 야 아니 뭐지?
아니 뭐야, 결제하기 버튼을 안 눌러서. 아, 내가 결제한 순간 여기 가게가 문을 닫았었구나. 아니 뭐야, 나 커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뭐냐고. 자, 이거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지송. 다시 빠르게 할게. 됐다. 아니 내가 아까 그 사연을 왜 넘겼냐면, 넘어. 아, 약간 위험한 사연인 줄 알았어. 이게 그 자기가 도로에 누워있다고 하니까는. 아니 도로에 누워서 자동차가 오는데 막 약간 이상한 사연인 줄 알고. 야 근데 인증이 있음 하면서 인증을 올렸는데 카톡 사진인데요. 사연자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초6 때 도로에 누워서 죽을 뻔했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답장으로 막막하고 슬펐어. 진짜네? 자, 아무튼 이 사연을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자, 도라에몽의 도구를 통해 퉁퉁이와 비실이 그리고 진구가 즐기는 비현실적인 생활. 저는 이것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현실로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현실로 실행할 수 없지만 한 가지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스몰라이트. 스몰라이트를 이용해 도시를 작게 만들어 도로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안전장치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1. 최단의 스릴을 위해 도로 위에 대자로 눕고 눈을 감을 것. 야, 이게 스릴이니? 어? 이게 스릴이야? 2. 차가 다니지 않는 밤은 사나이답지 못하니 반드시 낮에 실행할 것. 3. 혹시나 차에 밟혀 죽으면 도로교통에 지장이거니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시도할 것. 자, 여러분들은 시골 국도를 가다 보면 논밭과 함께 있는 음식점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나요? 너는 차단이 아니라 넌 벤. 딱 그런 배경의 음식점에서 가족을 비롯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부와 함께 밥을 먹다 밥을 다 먹은 저는 밖으로 나와서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쳐다보아도 차가 오지 않길래 저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도로에 누웠습니다. 대충의 개요들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거 누군지 너무 티나는 거 아니니? 자, 그렇게 누워서 숫자를 10 정도 세었을 때 멀리서 자동차의 배기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소리가 가까워지는 정도를 통해서 차가 언제쯤 제 앞에 올지 어림짐작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기에 저는 한 20초 정도 지나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는 30초까지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리는 생각보다 더더 빨리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어림짐작했을 때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저에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씨댕 저는 병신같은 자존심이 있어서 30초를 다 세기 전까진 도저히 도로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점점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숫자를 존나 빠르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11, 13, 17, 21. 차는 점점 다가오며 빵빵 클럭션을 세게 내면서 브레이크 소리도 점점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딱 30을 세고 몸을 오른쪽으로 2바퀴 굴러 눈밭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차는 제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 딱 그 찰나의 순간으로 저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논밭에 있다가 재빨리 음식점으로 튀어 들어갔고 그 순간 그 차도 우회전하여 음식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를 죽이러 오나 싶어서 너무 무서워 숨어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잠시 얘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차에는 한 부부가 타고 계셨는데 부인분께서 임산부셔서 평소보다 저속 주행을 했다고 했더랬죠. 즉 즐겁게 가족 식사를 하다가 차에 깔려 죽을 뻔한 어느 초등학교 6학년의 병신 새끼의 생명을 한 부부가 사랑으로 잉태한 아이가 살려주게 되었고 저는 아직도 그 뱃속의 아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와서라도 그 아이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저번에 사연으로 받았던 버거도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제 생명값은 버거 한 세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스몰라이트라는 그 도구가 그냥 작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랑 네가 도로에 누워있는 건 무슨 상관이니? 야 사연 읽기인데 이제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때 추억 사연 보냅니다. 때는 3월 반배정이 되던 날 어느 친구와 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연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나야 왜 미나야 자 근데 그 친구가 쉬는 시간에 책상 아래에서 몰래 화장을 하길래 속으로 참 이상하면서 수상한 찐따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막 선크림도 바르고 싶고 막 입술도 바르고 싶고 그런데 옆에 짝이 처음 보는 친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실친이거든요. 실친 제 실제 친구 미나라는 친구인데 뭔가 대놓고 하기 창피한 거야. 옆에 친구가 이렇게 또 새로 보는 친구고 괜히 내가 막 거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좀 민망했어. 조금 민망했어. 그래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책상 서랍에서 이렇게 넣고 좀 이렇게 숙이면서 했거든. 근데 미나가 그때 그 나를 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 자, 그렇게 친해지지 못한 채 어색한 사이가 되었지만 방학 전에 한 사건을 계기로 친해지게 되어 방학 내내 같이 게임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을 때 쉬는 시간에 지킴이 선생님 눈을 피해 빠삐코 사러 가기 미션,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서든하고 돌아오기 미션, 수업시간에 교실 뒤에서 잠자기 미션 등 여러가지를 수행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시간이 그립네요. 영디 보고 싶어요.
너 이 영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저의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희 또래 사이에선 탑블레이드가 유행했었는데요. 탑블레이드 아시죠, 여러분들? 동네 어딜 가든 탑블레이드 대결을 하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찐따 같은 초록색 드레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가운데서 열등감과 부끄러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로망이었던 드레이거를 가지고 있던 한 친구가 본인의 집으로 저를 포함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친구 집 거실 구석에 신발 보관함 같은 투명한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훑어봤는데 그 안에 종류별로 탑블레이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엘도라도를 발견한 스페인 군대처럼 저는 눈이 돌아가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자 이거 잠깐 이거 자, 머릿속에서는 저건 내 거야 라는 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눈이 팔린 동안 저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박스를 살짝 열었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드레이거를 주머니 속에 살짝 넣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저는 배가 아파 먼저 집에 간다 얘기를 하고 범죄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걸릴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별탈 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드레이거는 길 가다 주웠다고 얘기하면서 잘 사용했고요. 그 후 저의 도벽은 점점 대담해져 유효한 카드를 뭉텅이로 훔치고 부모님의 지갑을 터는 등 점점 대담해졌고 거상의 현질을 하다가 부모님께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영디 사연이라기보단 고민인데 상담해 주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을 말해보려고 하는데 창피하지만 저는 26년째 못쏠 아입니다. 스펙은 173. 173에 120kg, 173에 120kg입니다. 얼굴은 귀엽다고 들어봤습니다. 후후. 잡술은 각설하고 저는 지금 옆집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인사해본 적은 없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특징은 종아리가 좀 굵고 코가 큰 게 흠이지만 야 마지막 사연. 마지막 공포사연 이거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사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였던 형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과일한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제 룸메이트 형은 달랐습니다. 매일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원래 본가에서 잘 때는 가위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이 쉽게 깨워줄 수 있도록 거실 소파에서 자는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위 눌렸을 때마다 귀신을 보는 건 아니지만 종종 기운이 안 좋은 날에는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거나 알 수 없는 검은 형체가 눈앞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룸메이트가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과 특성상 밤샘이 많았던지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기절하듯이 잠을 들기에 일쑤였고, 하지만 제 룸메이트는 그와 달리 부지런한 건지 샤워에 청소까지 하고 자는 걸 보고는 난 정말 부지런한 룸메이트를 뒀어 하고 뿌듯해하며 잠들곤 했죠. 하지만 룸메이트의 이러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코 고는 소리를 가위 깨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위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몸 끝부터 움직여 보려고 힘을 줄 때나 이상한 소리, 검은 형체를 본다든지 기이한 경험을 할 때 패닉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 멀리서 아득히 들려오는 제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래, 이건 가위일 뿐이야. 내 몸이 안 움직일 뿐이지 절대 귀신 같은 게 아니야 라고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새벽에 안 들어오면 맨날 카톡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더라니 전 혹시 이 형이 날 좋아해서 이러나? 도망가야 하나? 하는 의심을 한창 하고 있었더랬죠. 그렇게 저만 몰랐던 가위 알람으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쯤 귀가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룸메 형 카톡을 못 받아서 그런지 집에 불이 꺼져 있고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해장도 할 겸 집에 있었던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을 먹으려고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형 방에서 엄청 큰 비명과 욕설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스프를 붓고 있던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을 떨어뜨리고 놀라서 룸메 형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룸메 형이 허공에 손을 막 휘두르며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저는 룸메 형을 강하게 흔들어 깨웠고, 이내 정신을 차린 룸메 형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룸메 형은 그렇게 5분여간 펑펑 울었고, 저는 진정시켜줄 겸 거실로 데려나와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룸메 형은 그제서야 자신의 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제 코골이는 그것을 깨는 매개체로 썼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띵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룸메 형의 의심스러웠던 행동들이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됐죠. 구독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어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룸메 형이 제가 늦게 들어오고 카톡 답장도 없지만 아침 수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잠에 들게 되었는데, 가위가 시작되었을 때 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길래 안심하면서 룸메가 일찍 들어왔구나 하면서 안심하는데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만 움직여 옆쪽을 쳐다보니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검은 형체가 코 고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것도 소용없어 하면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룸메 형은 그걸 본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치밀러 검은 형체에게 덤벼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검은 형체는 그것을 다 피하며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라며 오히려 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흔들어 깨우자 거기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병원이나 무당을 찾아가 볼 것을 권유했지만 다 해보았다는 소용없었다는 말과 함께 이번 학기까지만 자취를 같이 하고 본가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 그 정도 상황이면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 학기 말까지는 룸메이트의 형을 위해서라도 일찍 집으로 들어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고, 룸메이트 형은 본가로 돌아간 뒤로는 가족들의 배려를 받으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룸메이트 형이 생각이나 몇 년 만에 아직도 가위에 눌리냐고 연락해보니 요샌 건강도 좋아지고 기가 세진 것 같다며 몸이 안 움직인 거 말곤 증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안심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나는 가위를 고등학생 때 많이 눌렸는데, 가위 눌린 경험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경험. 분명 팡팡이랑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팡팡이가 보여. 팡팡이가 보이고 내 방이야. 근데 몸은 안 움직여. 근데 귀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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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그 소리를 들었어. 여자 목소리로. 그때가 제일 무서웠고, 갑자기 일어나래. 근데 진짜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가위 안 울리더라고. 고등학생 때. 사연이 또 올라왔네. 레전드 사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였습니다.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반대로 있는 구조의 학교입니다. 월화 목금은 모든 학년이 야자를 하고 고3은 수요일에도 야자를 했었죠. 고3 귀중한 시간을 매일 날려보내던 저는 어느 수요일 야자를 째고 운동장을 친구들과 산책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다 여자 기숙사를 보며 왜 여자 기숙사는 새거에 시설도 좋냐며 투덜거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수요일이라 야자를 하지 않는 고1 후배를 마주치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학생을 기숙사 1층 방 창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다는 거죠. 커튼은 올라가 있었고 샤워를 하고 나온 후배였어요. 목에 수건만 올린 채로요. 감사했었습니다. 이름 모를 후배님. 사연. 영방아 영디. 친구의 이름은 강현이로 대체하겠습니다. 저와 굉장히 절친한 친구 강현이가 있습니다. 초중고를 같이 나와 유머 코드 또한 맞아 아직까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강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여 고등학생 때는 2년 동안 수시 1.0을 유지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강현이는 오래된 취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방송 시청이었습니다. 특히 스트리머 렐라님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미쳐버린 강현이는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자퇴를 하겠다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공기업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방송을 접었던 렐라님이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렐박이었던 친구는 렐라를 만나기 위해서 공기업에 가겠다 라는 개소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 등등 고등학교 진학 후에 가도 늦지 않다며 여러 명이나 말렸으나 미친 렐박이었던 강현이는 기어코 부모님을 설득하여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시 1.0의 사나이인 강현이는 빠르게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공기업까지 합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강현이는 회사 저격을 실패하였고 회사를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퇴사하고서는 현재는 의대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렐라가 복귀한 지금 강현이는 무사히 수능을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잉.
와, 근데 수시 1.0이면은 다 1등급 아니야? 왜 제 사연을 안 읽어줘요? 님 사연이 없는데? 안 뜨는데요? 나는 수시 몇 등급이었냐? 난 정시파였어. 왜? 난 정시파였어. 용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억까 안 할게요. 죄송해요. 뱀 풀어주시면 이제 억바만 할게요. 야, 내가 언제 억바 해달라 했어? 너 눈치 없게 씨오. 야, 누가 눈치 없게 함 존나 졸린당. 걔 족같이 노잼이야. 씨, 너 여기서 채팅 치니까 내가 벤 때리지 임마 이 자식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자,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 햄버거의 주인은 없습니다. 왜 내가 선정하는 거잖아. 내 사연 돌렸네. 아, 근데 이거 뭐냐, 팔 이렇게 꺾여 있었다, 뭐야, 또아리 틀었다는 이 사연이, 이건 좀 무섭네. 실하겠죠? 제가 사연 다 읽은 것 같은데? 아, 맞다. 노 팬티 사건 맞아. 영재, 내가 봤을 때 단톡방 코골이 차깔띠. 야, 이거 노 팬티 사연 있잖아. 이거는 내가 읽어보니까 자기 은밀한 취미는 노 팬티인데 노 팬티가 상쾌했대. 노 팬티의 상쾌함을 알아버렸대. 전 학교 갈 때 아무도 모르게 팬티를 안 입고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갈 때만 팬티를 안 입고 학원 갈 때는 교복을 안 입으니 팬티를 입었지만 없다가 있으니 상당한 불편한 감이 들었죠.
그렇게 전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노팬티로 다니는 생활을 1년간, 야, 노팬티로 어떻게 다니지? 하지만 결국 모든 범죄는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3 때 주말에 친한 친구들 4명과 여자애들 4명끼리 찜질방을 가게 됐는데요. 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노팬티로 찜질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던 와중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는 거 있더랬죠? 야, 너 팬티 어디 갔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머리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한테 나 너 팬티로 1년 이상 다녔어 라고 이실 짓고 할 수 없으니 열심히 짱구를 굴려 실수로 팬티를 안 입고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다행히 본 친구는 한 명이었고 그 친구가 저랑 친했으며 여자애들 중 저랑 썸 타는 애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말은 하지 않아줬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에 들어가 애들끼리 놀고 막 앉으려는 찰나에 또 한 가지 난관이 있더랬죠. 제가 노팬티다 보니까 애들끼리 양반다리하고 앉을 때나 옷 틈새로 노팬티인 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자세히 집중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1년 같은 몇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학교 갈 때는 팬티를 입지 않고 학원에 가거나 애들끼리 놀 때는 팬티를 입어야지. 그렇게 저는 고3까지 노팬티로 학교 생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팬티를 입고 생활 중이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찜질방 사건 때 제가 노팬티로 다닌다는 걸 말하지 않은 친구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근데 노팬티로 다니면은 바지만 입으면요 바로 다 찝찝하지 않나? 뭔 이런 취향이야 임마. 아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연 읽기를 해봤는데요. 자, 지능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씨, 근데요, 뭐 말만 하면 재미없고 노잼이고. 진행. 다 끝났어요. 일로 와. 자, 얘들아. 이렇게 사연 읽기를 한번 해봤는데 햄버거의 주인은요, 제가 세 분을 정해서 공지로 올릴게요. 공지로. 야, 이게 뭐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마지막에 슬슬 노잼.
용주야 폴가이 지켜라. 햄버거 안 줘.